여기 해당하는 게 70여 개 단지에 46,0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파급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지역에 몇천 세대만 들어와도 전세가 매가가 출렁이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건물의 아파트에 3년 유예,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이게 전세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약 1년 정도 계류가 되었던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작년 1월 달쯤부터 이제 아파트의 거래가 상당히 침체되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건설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제 여당 쪽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민주당에서 계속 반대를 해서 계속해서 계류가 되어 왔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안이 선회를 하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27일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실거주 의무 3년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이 됐는데, 예전에 기존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이었는데 조금 완화를 해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라고 하면 사용 승인 또는 준공, 그리고 입주 개시일로부터일 텐데요. 이제 아파트에 입주를 하다 보면 입주가 가능한 날짜를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 입주 가능한 날로부터에서 내가 최초 입주한 날로부터 3년으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맞추고 서부터 3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게 70여 개 단지에 46,00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파급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한 지역에 몇천 세대만 들어와도 전세가 매가가 출렁이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건물의 아파트에 3년 유예,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이게 전세가는 사실 하락을 할 것 같고, 전세 물량이 좀 숨통이 트였죠. 46,000세대 중에서 얼만큼이나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임대차를 맞출지는 모르겠지만, 46,000세대가 전부 다 임대차로 맞춰진다고 하면 상당히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숨통은 트였다. 대신에 이제 1주택자가 아닌 분들, 2주택자, 3주택자이신 분들의 경우에 실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갭투자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가가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거주 3년 유예를 한 걸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3년일까?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3년간 전세에 대한 방어를 하는 취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6,000세대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조금씩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전세가가 조금 안정화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대신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가에는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게다가 3년 뒤에는 공급도 부족한 상태라서 강력한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후에 2년인데, 이렇게 되면 2년을 하고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나가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게 대법원 판례상에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다툼이 있었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던 그런 대법원 판례도 나온 이 상황에서 되게 분쟁의 소지도 많은 기간이거든요. 3년이라고 하면요. 전세가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집값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네. 근데 그래도 올해는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해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금에 대한 문제도 아닐까 싶기는 한데, 집을 구매하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하필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고려하지 않고 3년으로 사실 이래저래 양도세, 종부세 같은 경우에 처분 유예 기간에 대해서 기간을 맞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종부세, 양도세 관련해서 그것과 합쳐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굳이 부득이하게 3년으로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별로 전세 공급이 부족해지는 지역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46,000세대의 임대차 물량이 나오는 것은 수도권의 전세 시장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매매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나오지 않으면, 물건이 희귀해지면 나와야지, 물건이 쏟아져야지만 물건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가치는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가격은 상승할 여력을 갖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 벌어질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요. 근데 3년 뒤까지 뭐 걱정을 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겠습니까? 네, 맨날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맨날 이랬다 저랬다 정책을 하도 바꾸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건 뭐 임대인과 임차인 뿐이죠. 네. 탁상 행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에도 어찌됐건 전세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매매가는 상승하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네,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